배 대표님, 예. 지금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러 사람들이 대표 물망에 오르고는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조기 등판론이 부상하면서 그걸 견제하려는 움직임도 강하게 일고 있는데요. 예. 이번 여론조사를 보니까 갤럽에 차기 대통령 후보감, 호감도라고 하죠. 그 조사를 보면 이재명 37.3. 아, 이건 데일리 아니고. 데일리 아닙니다. 갤럽 조사도 있긴 있습니다. 갤럽 이재명 23, 한동훈 17, 조국 7, 홍준표, 이준석 3, 안철수, 오세훈 2%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보면은 그 전에 조사한 게 4월 16일하고 18일 날 조사한 게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는 이제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직후에 조사한 거 보면은 이재명 24, 한동훈 15, 조국 7, 이준석 3, 원희룡 2. 그러면은 이재명은 뭐 1% 조금 낮아졌는데 한동훈은 오히려 총선 이후에 2%가 올랐고, 그렇죠. 조국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총선 전에, 그러니까 3월 5일에서 7일 이게 한 달씩 건너뛰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은 한동훈이 24%였어요. 네. 그리고 이재명은 23%로 역전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때가 참 좋았잖아요. 그렇죠. 잘 나갈 때죠. 분위기 좋았어요. 잘 나갈 때죠.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동훈은 총선에 참패했는데도 불구하고 2% 오르났어요. 예. 이런 것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첫 번째로는 이른바 연민입니다. 총선에 대한 책임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총선의 책임을 홀라당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게 되는 것에 대한 동정론이죠. 그것도 나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더 올라가지 않는데도 이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과 대통령 그래서 힘을 합하는 게 맞는 거예요. 힘을 합해야 됩니다. 예. 그런 걸 지지층들이 원하지를 않아요. 그런 이유가 있고, 두 번째로는 마땅한 한동훈 전 위원장을 넘어설 만한 대항마가 없어요. 홍준표 시장이 아무리 소리친들 이번에 한국갤럽에서 자기 정치소재 2% 나왔죠. 그러니까 홍준표 다른 사람 그 밑에 있는 사람 다 합쳐봤자 한동훈 하나만 안 돼요. 17%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한동훈 전 위원장만한 대항마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한동훈이 나와야 이재명이 됐든 조국이 됐든 김동연이 됐든 머시기가 됐든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동훈의 능력입니다. 그래도 한동훈이 총선을 패배하긴 했지만, 아니 그러면 그 잘났다는 정치인들은 이전에 뭐 선거 다 이겼습니까? 예.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뭐 홍준표 시장이 정치 초짜라고 하든 뭐라고 했던 간에 여하튼 나와서 적어도 108석을 만들어냈다면 그것도 한동훈의 능력 아니냐. 예. 스피치 능력, 그 다음에 스마트한 능력, 그 다음에 스타일도 한동훈이 가지고 있는 분명히 장점도 있습니다. 보완해야 될 것도 있지만 그런 면에서 여전히 한동훈 전 위원장이 가장 강력한 보수 진영의 자기 주자임에는 분명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만 더 추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이 정도는 다른 방송도 하잖아. 자, 그래서 고영신 TV에 다릅니다. 자, 대구 경북에서도 한동훈이 압도적입니다. 다른 보수 진영 주자보다도 말씀하십시오. 35.5%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이 28.2. 네. 홍준표는 6.8%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대구 경북에서도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장이지만 1등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올 수 있을까를 PK 지역에서 봅니다. PK 한번 지조를 말씀 주시면. PK는 내가 지금 여기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PK에서요. 데일리안 조사도 그렇고 한국갤럽 조사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외우고 있으니까 PK 지역에서 이재명 20, 한동훈 20이에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 한동훈이 압도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 가지고는 한동훈 위원장이 전체적으로도 17%,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높긴 높은데 50%가 안 됩니다. 갤럽 조사를 보면. 데일리아는 50%가 넘는 것 같은데 갤럽 조사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차기 정치 지도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50이 안 넘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전당대회 나온다 안 나온다 더군다나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날짜까지도 결정을 못해요. 7말 8초로 좀 미뤄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홍준표 시장이 망조하다. 왜 빨리 전당대회 안 하나? 혼란을 준다 이러니까 결정 난 게 아니고 빨리 할 수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 보면 못 나온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과의 관계도 그렇고 대통령과의 관계가 완전 회복되거나 정말 끈적끈적한 관계는 아니면은 분명해요. 기자회견 내용을 보더라도 그러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오기가 쉽지만은 않다. 데이터상으로 보나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를 볼 때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전당대 룰이 당원 대 국민 여론조사로 바뀌면 모르겠는데 당원 100%거든요. 그러면 만에 하나 대통령실에서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 존중하나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 이래서 만약에 전당대회에서 낙마를 하잖아요. 또는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못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조금 시간을 두고 대통령하고의 관계도 회복해가면서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갤럽 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은 45%가 예, 50이 나와 안 넘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론조사 공정 데일리안에서 오신 거 보면은 59.4%입니다. 예. 다른 사람하고는 뭐 게임이 안 됩니다. 홍준표 뭐 8.8, 안철수 4.2, 그나마 오세훈이 9.6. 예. 어쨌든 한동훈이 압도적이고 다른 사람들은 아예 상대가 안 돼요. 여기 갤럽에서도 45%지만 다른 사람들은 더 낮으니까 뭐 얘기 안 되고 오히려 민주당에서 보면은 이재명은 50%가 넘어서 예. 54%예요. 또 이 공정에서도 한동훈은 59.4%인데 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이 79.1 너무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이재명 일당이니까 뭐 이재명 세상이죠. 다 볼 필요도 없어요, 그건요. 진보 좌파 진영에서는 뭐 이재명과 민주당 볼 필요도 없습니다. 예. 견줄 만한 사람들을 싹 제거해 버렸죠. 이재명 천하예요. 볼 필요도 그러니까 없습니다. 뭐 김경수가 들어온다든가 에이, 조국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재명은 민주당이 아니라 별도의 예. 친문 세력으로서 세력 형성을 꾀한다고 봐야겠죠. 꾀할 걸로.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이재명 지지가 6.2%가 나왔는데 네. 안철수는 4.2%예요. 겨우 이재명 지지를 넘은 사람은 홍준표고 오세훈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이재명으로의 말을 갈아탄달까?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도 많이 지금 분화가 될 흔들리죠. 흔들리고 있구나 하는 그런 지금 조사가 나온 흔들리고 거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가 내부 분열입니다. 그러니까 예. 아니 똘똘 뭉쳐도 될까 말까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고박사님 보실 때. 근데 지금 당장 기자회견에도 나오는 질문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의 갈등, 윤석열 한동훈 갈등, 그 다음에 이른바 윤석열 홍준표 연대, 또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지금 홍준표하고의 갈등. 그러니까 이런 게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층마저도 균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빨리 등장해야 되는 건 아니냐 생각합니다. 자, 야권은 지금 힘이 단단한 상태에서 대통령과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았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등장한다? 그러면 정말 이 야당 쪽에서는 어디다가 정조준을 한동훈 죽이기에 들어갈 겁니다. 완전히. 한동훈 뭐 특검법 그렇게 해서 더 커질 수도 있겠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의 존재감이 커질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러기에는 대선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오히려 조금 호흡을 고르고 난 다음에 대통령과의 관계도 더 정상화해서 만들어서 그런 다음에 파괴력 있게 등장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석을 해봅니다. 예, 아까 TK 얘기는 했습니다만 호남을 보면은 이재명이가 압도적입니다. 뭐 당연하겠죠. 40.7%고 조국이 17.8%, 한동훈도 15%로 그렇죠. 단단한 지지율이 있습니다. 예. 김동연 4.9, 이준석 3.9, 홍준표 1.5. 그래서
호남에서도 한동훈은 일정 부분 지지를 갖고 있다. 15% 맞습니다. 정도 이렇게 네.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뭐 한동훈 위원장이 전대에 출마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입장도 표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 조기 등판을 할 것이다는 얘기에서부터 8월 전대가 된다고 한다면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예. 그 정도 시간이면은 뭐 나올 수 전대를 있다. 준비할 수 네. 있는 시간도 되고 총선 참패론에 대한 뭐 반발이랄까 그런 것도 예. 어느 정도 희석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래서 지금 친년들이랄까 이런 사람들이 총 달라들었어. 다른 이제 출마 예상자들이 달라들어서 황우래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 상황 빨리 해라. 아니겠습니까? 예. 왜 빨리 하지? 전대를도 바꾸지 마라. 뭐 예.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어떤 결정을 할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예. 현재 이런 지지율로 보면은 한동훈을 능가할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네. 물론 여기서 나경원은 지금 빠져 있어요. 예. 여론조사에서는 아직은 당선인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갤럽은 주관식으로 물어봤는데 나경원이 거의 안 나왔어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수도권에서 그래야만 할 수 있는 사람이 무슨 오세훈 시장이 할 건 아니고 안철수도 할까 말까 하고 지난번에는 네. 자기는 전대 출마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보면 여러 상황으로 보면 나경원뿐이 없는 상황인데 지금 과연 나경원이라든가 윤상현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나와서 김태호나, 네. 당을 추스릴 수가 있겠느냐 보수를 결집할 수 있겠느냐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도 고민하는 것이고 또 이번 기회를 놓쳐볼 경우 그럼 언제 등판할 시기가 있느냐 지방선거 이유나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잊혀져 버리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오래 참습니까? 이런 뭐, 것들이 이제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리스크로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2년입니다. 내년 재보선이 있습니다만 4월에 재보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내후년 지방선거까지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지방선거에 뭐 서울시장을 나갈 겁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또 다른 문제지만 예.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한동훈으로서는 등판할 기회가 없어져 버린다 이거죠. 오랫동안. 그렇죠. 네. 그런 잊혀질 것을 수 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50%를 안팎으로 나오는 이 지지율은 다른 사람은 그 다 합쳐도 여기 반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맞는 때문에 말씀입니다. 네. 일단 나오면은 저는 따놓은 당상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물론 대표가 된 이후에 공격을 받을 것은 뻔하지만 또 투쟁력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한동훈을 능가할 사람이 있었는가 지금까지 예. 여러 다른 후보들 그러니까 지금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대체로 고 박사님하고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촉각을 세워서 한동훈 전 위원장 주변에 이렇게 저도 촉각을 곤두세워서 이제 동향을 살펴보고 한 전 위원장의 판단을 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한 전 위원장도 이런 부분 저런 예. 부분 고민을 많이 하지 않겠냐. 저도 당초는 한 전 위원장이 어느 정도 정치적 휴지기를 갖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총선 이후 국민의힘이 혁신적인 모습을 보이고 뭐 한동훈 위원장이 예. 구태여 조기 등판할 이유가 없는데 저렇게 질의멸렬하고 자중질환을 벌이는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이 당대표가 돼갖고 과연 당을 통합하고 보수를 합칠 수 있는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거에 대한 의문이 지금 제기되면서 예. 조기 등판 여론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